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4시간 편안하셨는지요? 11시 김광일 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네, 운명의 날. 우리나라 국민의 60% 안팎이 지금 정권 교체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 정권 교체의 주역이 누구일 것인가 하는 그 주인공을 뽑는 날입니다. 오늘 2시 45분, 오후 2시 45분입니다. 백범기념관에서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식 지명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아니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이변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완료된 투표율을 보면은 당원 투표율이 64%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적어도 65%를 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흥분을 했었는데 그 예측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64%로 마감이 됐지만 아무튼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단한 컨벤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결집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뭐 이런 분석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당원 투표율을 보면은 그 중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이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이 72%입니다. 서울만 따로 떼어보면 70%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도 다 평균치를 웃도는 그런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이것은 그 수도권에 숨어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힘당에서 마음이 떠나버렸던 그 중장년의 보수층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다. 수도권에 신규로 영입된 그 당원들은 예전에 떠났던 분들이 다시 돌아온 결과다. 이분들이 다 윤석열 후보를 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준표 캠프 쪽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수도권에서 새로 영입된 그 젊은 신규 당원들 2030, MZ 이 세대들은 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6월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다. 이분들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약간은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몇 시간이나 가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어느 쪽 말이 진실이었는지 곧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뭐 이곳저곳에서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보도 많으시고요.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 아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쪽에서는 벌써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를 굉장히 많이 벌렸다. 그전까지는 뭐 한 15%포인트였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다. 30%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벌렸고 민심에서도 거의 비슷비슷했다. 따라서 양쪽을 이제 환산을 하면은 10에서 1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긴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또 오늘 어떤 분은 제보를 해왔는데 또 뭐 문화일보 환산값, 뭐 리얼미터 환산값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차이로 최종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이런 제보를 해오셨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에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이제 한 1, 2%포인트 홍준표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다. 해봤더니 이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더니 5%포인트 이상 이긴다. 이렇게 또 홍준표 캠프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도권을 누가 잡았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결과가 곧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를 하는 이제 그런 하루를 보냈고, 홍준표 후보는 포퓰리즘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전임 검찰총장 출신답게 부패와의 전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단기 필마로 당당하게 맞섰던 나 윤석열,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를 올바르게 만드는 그 출발점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를 편안하게,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부패와의 전쟁은 그 전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이재명 후보라는 이 포퓰리스트가 국민들을 홀리고 있는 포퓰리즘 공약에 있다. 따라서 이것을 척결하는 것이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그 운동 과정에서 우리의 최전선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끌리시는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이 됐든 홍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이제 오늘 오후 2시 45분에 국민의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호명이 되면, 지명이 되면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는, 윤 캠프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40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려있는 참모들은 많은 수가 서초동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초동 캠프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처모여를 해야 된다. 그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해처모여를 하고 다시 캠프를, 대선 캠프를 꾸려야 된다. 고대 로마에서 말이죠. 이제 로마의 장수가 원정 전쟁을 떠나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의 정치를 할 때는 그 전장을 같이 누볐던 막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봉토를 주어서 자, 여생을 이제 편히 살아라 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정치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랬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지금까지 꾸려왔던 선거 캠프를 다 해치고 새로운 모임을 가져서 출발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길 것인가, 맡기면 언제쯤 맡길 것인가, 그때쯤 맡기게 되면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최종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면은 홍준표 후보 마찬가지 캠프를 다시 축조해야 됩니다. 사실은 홍준표 후보는 캠프랄 것도 없이 소수 정예로 꾸려온 그런 이제 선거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평소에 했던 말이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해, 안이불, 사양할 양, 물수.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다. 그게 홍준표 후보다. 이제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손을 빌려주실 분, 온몸을 투자하실 분 다 오시라 해서 이제 매머드 선거 캠프를 꾸리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윤이 됐든 홍이 됐든 홍이 됐든 윤이 됐든 이제는 아주 고차방정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차방정식의 첫 번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단일화 얘기를 기자들이 끊임없이 물어볼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단일화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야 될 것인가. 단일화를 위한 이 언더테이블 밑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12월 이전에 해야 될 것인가, 내년 2월쯤이 적당한 시기일 것인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준석 당대표를 어찌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헌 당규상 대통령 후보가 지명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당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권을 다 장악을 합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관리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준석 후보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할 역할을 제대로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종로구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의원이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종로구 의원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로 이준석 대표를 나가라고 이제 권유를 해서, 본인은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3월 9일 날 종로구에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홍준표 대선 후보, 이준석 종로구 후보, 국회의원 후보, 이렇게 러닝메이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준석 팽,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러닝메이트, 이제 이런 그림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혼자 뛰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네 곳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조사한 건데요. 최근 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 세 곳이 함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추락. 문재인 대통령 44%에서 39%로, 이재명 후보 34%에서 27%로, 더불어민주당 35%에서 27%로. 여러분은 문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운명 공동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잠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5월 동주,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사이라고 보십니까? 아무튼 이 네 곳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가상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윤석열 대 이재명 35대 35로 윤석열이 이깁니다. 홍준표 대 이재명 35대 27로 홍준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됐든 이재명 후보를 3에서 7%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격차로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별 의미 없는 격차고요. 아무튼 야당 후보가 누가 됐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장동 게이트,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분열, 이제 이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오늘입니다. 누가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오늘 그 이름 세 글자를 호명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